안녕하세요. 우리의 옛 전통과 전해오는 내력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요즘에 와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미뤄왔던 청춘 남녀들이 새로운 짝을 만나 출발을 시작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에서 부조를 할 때 보면 봉투에 보통 축결혼, 축화혼, 축혼인 등의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결혼이나 화혼, 혼인 등의 같은 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헷갈리지 않고 정확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도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나이 먹으신 어르신들로부터 화혼은 여자 결혼에 사용하는 말이고 또 결혼은 남자 결혼에 사용하는 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일까요? 결혼은 신랑에게, 화혼은 신부에게, 다시 말해서 남과 여를 구분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언제부터 그런 말이 생겨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이란 이혼의 반대말이라 할 수 있죠. 매절, 결, 혼인할 혼자가 합쳐진 말로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죠. 즉, 남자가 장가를 갈 때, 여자가 시집을 갈 때 사용하는 말로서 혼인의 아주 평범한 말로 본인이나 남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혼이란 빛날 화자와 혼인할 혼자가 합쳐진 말로 남의 결혼을 아름답게 이루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는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보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결혼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으나 내가 언제 황혼한다 이런 표현은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 혼인인데요.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하므로 남녀 관계없이 동시에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남녀의 구별이 없고 나와 동일하거나 아랫사람일 경우에는 축결혼을 써도 무방하나 나보다 윗사람이거나 어려운 분일 경우에는 축결혼 대신에 축화혼 또는 축혼인을 써야 예의에 맞다고 할 수 있답니다. 그 외에 남의 결혼을 축하하는 용어로 성스러운 결혼이라는 의미로 성혼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조금 봉투에는 축화혼이라고 쓰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요. 예를 갖춘 용어라고도 할 수 있답니다. 혼인하는 것을 화촉을 밝힌다고 하지요. 화촉이라는 말은 촛불을 밝힌다는 뜻이고 화촉 동방이라는 말은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자는 방, 그러니까 신방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의 혼인이 더욱 빛이 나라는 축하의 뜻으로 화혼이라고 쓰죠. 물론 축결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봉투에 축이라고만 쓰기도 하는데요. 그건 잘 사용치 않는 말이랍니다. 결혼을 축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축이라고는 쓰지 말고 축화혼이라고 쓰는 것이 가장 무난하답니다. 다음은 혼인과 결혼의 같은 점과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혼인이란 성장한 한 남자와 여자가 예를 갖추어 부부가 되는 하나의 사회 제도를 의미하죠. 이것은 관습이나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고요. 남녀 간의 애정을 기반으로 하여 가정을 가지게 되고 공동의 목적 아래 상호 협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현대의 혼인식은 세계 어디를 가도 대동소이하지만 전통 혼인 문화는 문화권과 종교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혼인제도는 원신 시대부터 생겨나서 지역과 종족 또는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천해 왔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혼인식은 근대화 이후에 서양에서 들어온 신식 결혼식과 그 이전부터 행해져 왔던 전통 혼인식이 결합한 모습이랍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서양식이고 어디까지가 전통식인지는 사실 구분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통 혼례는 삼국시대나 고려의 것도 아니고
바로 조선시대의 혼례랍니다. 조선시대의 혼례도 이전의 고려나 그 이전의 삼국시대에서 내려온 전통을 계승한 것이지만 고려 말에 들어온 주자학의 영향을 받았고요. 혼례는 사례 중의 하나로 대단히 중요시해 왔답니다. 요즘에는 결혼이란 말이 보편화되었지만 옛날 문헌에는 얻을 혼자를 쓴 혼례 또는 혼인할 혼자를 쓴 혼례 또는 혼인이라는 용어를 써왔죠. 한자권인 동아시아권에서는 예로부터 혼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고요. 의식 절차에 국한하여 혼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말은 고려시대에 등장하는데요. 고려 말에 몽골의 침입으로 나라가 말발굽 아래에 짓밟혀 속국이 되었고요. 승리한 몽골은 혼인하지 않는 고려의 여자들을 바칠 것을 요구했는데 이름하여 공여라고 했답니다. 힘이 없었던 고려 조정에서는 몽골에 보낼 여자들을 선발해야 했죠. 매우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면인데요. 이때 설치한 관청 이름이 바로 결혼도감이랍니다. 도감은 관공서라는 의미죠. 이렇듯이 고려시대에 결혼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불쾌한 역사의 한 장면에 나오고 조선시대의 예서에는 쉽게 찾아지지 않는답니다. 요즘의 전통 예절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결혼이라는 말은 성차별적인 말로서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결혼에는 혼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장가가는 것만 나타내고 인이 없기 때문에 여자의 경우는 부속적인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결혼은 남성 위주의 표현이고 남녀가 동시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걸 혼인이라고 하는지는 한자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혼인의 혼, 이 혼인할 혼자는 장가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혼인 인자죠. 이건 시집간다는 의미로 결국 혼인은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런 말이랍니다. 장가든다는 뜻의 글자가 혼, 이 혼인할 혼자가 된 까닭은 혼인할 혼자가 보면 계집녀와 어두울 혼자가 합쳐진 글자죠. 그래서 저녁 때 여인을 만나는 것이 바로 장가드는 것이죠. 또 시집간다는 뜻의 글자가 인인 까닭은 이는 혼인인자라고 했죠. 여자의 집에서 신랑감을 구하는 데는 반드시 중신하는 부인인 매씨에 의해야 했으므로 여자 매씨로 인해 남자를 만나는 것이 바로 시집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여자 매씨를 상징하는 계집여자와 그 다음 인할인자가 합쳐서 바로 혼인인자가 생긴 것이랍니다. 중매라는 말도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죠. 혼인은 음과 양이 합하여 삼라만상이 창조하는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고요.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짝을 찾는 순수한 인정에 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혼인은 신성한 이치고 순수한 인정인 것이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돌아보면 그토록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혼인이라는 말 대신에 결혼이라는 말을 많이 쓰이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나 민법 등 거의 모든 법률에는 결혼이라는 말이 잘 쓰여지질 않고 혼인이라고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랍니다. 오늘은 축결혼과 축화혼 그리고 결혼과 혼인의 같은 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조건 전통 예절을 과거의 것으로 치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대의 변천과 무관하게 무조건 옛것만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므로 이것들을 잘 조합하여 버릴 건 버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